K뷰티의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오늘은 컨슈머 업종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죠. 쿠팡의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상장 후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영업 손실이 축소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평가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업체 대부분 영업 손실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현금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 PER을 적용하든 뭐 DCF라든 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현금을 발생시키고 있지가 않죠. 실적이 영업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기업 가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이. 그래서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미래에 이제 캐시 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캐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예단을 하려면, 점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업 적자가 축소되어야 됩니다. 영업 적자가 축소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은 영업 손실이지만 미래에 캐시플로우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실적이고 여기가 T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영업 적자지만 미래에 이만큼의 캐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연이율 7, 8% 정도로 현재 가치 할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현재 기업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얼마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PER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동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향해서 가고 있긴 했지만 뭐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영업 손실이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상장 이후에.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건데 1분기부터 영업 손실이 축소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재편의 시그널들이 더 추가되고 있죠. 6월 쓱닷컴 성장률을 보게 되면 2% 역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하는 말이 앞으로 수익성 제고 전략으로 선회를 하겠다, 이렇게 비용 안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P 상품 그리고 비효율 상품을 상당히 축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성장률이 1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뜯어놓고 보게 되면 롯데온은 이제 여러 사업부의 온라인 사업이 다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백화점과 마트는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롯데닷컴 같은 경우가 세후 배송 중단하면서 좋지가 않았죠.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0% 이하로 성장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GMV 증가율을 보게 되면 쓱닷컴은 한 13% 정도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베이 코리아는 한 1, 2%, 그리고 네이버 쇼핑도 지금 플랫 정도 나올 것 같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팡이 2분기에 GMV 성장률이 뭐 20% 이상, 30% 이렇게 계속 고신장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쿠팡이 온라인 시장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을 했죠. 6월부터. 저도 이제 2개월째 4,900원에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온라인 유통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소비자 락인입니다. 소비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쿠팡에 대한 로열티와 락인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쿠팡에 대한 중장기 실적 가시성, 투자 심리는 한층 높아질 수가 있다. 아울러서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QOQ, YOY는 뭐 당연하죠. 전년도에 5천억 이상 손실이 났기 때문에 2분기에 QOQ, YOY가 모두 영업 손실이 축소된다. 1분기 대비해서도 영업 손실이 축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컬리는 어떠하냐라고 볼 때, 컬리는 영업 손실이 1분기, 2분기 축소될 것 같아요. 여기도 처음으로.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여기는 3강 체제다. 3강 체제.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켓 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든지 쿠팡 프레시하고 쓱닷컴하고 경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고,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등극을 하느냐, 절대적 1위 사업자로서 등극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컬리는 상장은 하게 될 텐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쿠팡은 지금 바닥 대비해서 어느덧 70% 이상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15달러를 넘어섰는데 뭐 43달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거지만 지금 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5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2분기 실적이 이런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 점유율인데 2분기도 이러한 유사한 흐름이 나오게 될 것 같죠. 네이버가 작년에는 2020년에는 1등이었다가 작년에 2등으로 내려왔고 이 쿠팡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이버는 왜 이렇게 둔화되고 있느냐? 네이버는 이 절반 정도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이거는 상당히 고신장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네이버의 또 다른 부분이 이 채널링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죠. 가격 비교를 쭉 해보게 되면 거기서 G마켓 옵션 뭐 이런 데로 타고 들어가서 쇼핑하는 건데, 여기는 고선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액의 증가율이 잘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채널링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다 쿠팡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시장 재편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지표를 보게 되면 K-뷰티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은 역신장을 했습니다만은 색조 수출은 상당히 높아졌고요.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특히 대일본, 대미국 색조 수출이 30%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시장은 비중국 플러스 색조의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010년 이후에 한국 화장품 산업은 결국에 중국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다 50%예요. 아모레,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모두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안 좋아지고 중국에서 뭐 꿔차오 소비, 애국 소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중국에서 중저가가 도태되고 막 이러니까는 중국이 둔화되고 매크로든 마이크로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화장품 대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K-뷰티 시대는 끝났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국만 그래요. 중국만 좋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쪽은 유럽까지도 이제 K-뷰티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컬처, K-드라마, K-팝 뭐 이런 K-컬처의 큰 흐름을 타고서 이제 화장품까지 그쪽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쪽 보시게 되면 지금 2015년에 일본의 화장품 수입액에서 한국이 3위였다가 지금 1위로 올라왔고요. 이번 1분기 보게 되면 수입 비중이 33%로 더 올라갔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모두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출되는 금액이 연간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중국이 이제 1조가 넘어가고요, 훨씬.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못 미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증가율은 상당히 높다. 클리오나 아이패밀리에스C,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비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작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의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또 이렇게
아웃퍼폼하기 좀 어렵죠. 화장품 업종에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데 하지만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분기 프리뷰를 하면서 화장품 업체들의 비중을 좀 늘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이 좋아지게 되면서 아모레, LG생건, 코스맥스 뭐 이런 중국 비중이 높은 이제 대기업들의 주가가 튈 수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이런 업체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실적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이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